살아보니까 인생이 참 긴 것 같아요. 그래서 긴 코스 요리를 먹으러 왔습니다. 오늘 보여드릴 곳은 기가스라는 가게입니다. 요리 컨셉은 간판을 한번 보시면 모던한 지중해식 요리를 한다고 써 있습니다. 지중해식 요리라고 하면 스페인, 남프랑스, 이탈리아, 그리스, 뭐 더 들어가면 터키까지 그런 국가들의 요리들, 그 특징들을 얘기하는 거고, 쉽게 얘기하면 해산물 많이 나오겠구나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빼놓을 수 없는 게 제가 좋아하는 채소. 지중해 요리가 채소를 다양하게 좋은 퀄리티로 많이 냅니다. 왜? 날씨가 좋으니까. 감자 먹는 나라들하고는 딱 선을 긋는 냉정함이 있는 나라들이죠. 컨셉만 들어도 벌써 좋은 재료가 다양하게 많이 나오겠구나 기대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렇게 재료에 기대를 한 만큼 가격에 대한 걱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파인다이닝 가는데 부담 없는 가격으로 간다는 건 사실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죠. 거기다가 기가스도 작년에 가게를 한번 올린 가게고요. 근데 올렸는데도 16만원. 다른 식당들하고 비교를 해볼게요. 37만원 받는 모수라든지 32만원 받는 밍글스, 이타닉 가든, 솔밤 등등 국내 탑급 식당들하고 비교를 하면 진짜 절반도 안 되는 가격으로 음식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대단한 게 뭐냐면 가격은 절반이지만 요리에 담긴 정성이나 감각, 맛 이런 것들은 절대로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요리 하나하나가 좋고요. 그러면서 요리들이 서로 이어지는 흐름까지 좋아요. 이건 이 가격대에서 보여주기 힘든 구성과 짜임새다, 그런 생각이 드는 식당입니다. 홀 테이블 몇 개 있고 룸이 2개 있고 나머지는 주방 바로 앞에 바가 있습니다. 보통은 오픈 키친이라고 해도 그냥 플레이팅 하는 것만 보여주는 정도로 인테리어를 하기도 하는데, 여기는 요리하는 모습을 정말 날 것 그대로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아주 파인하고 격식 있는 식당 좋아하는 분이라면 가격대 더 높은 곳으로 가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그리고 그런 분들께 제가 진짜 꼭 한 말씀 드리고 싶어요. 010 이 가격대에서 나올 수 있는 꽉 찬 음식을 원한다라고 하시면 기가스 저는 강력하게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기가스의 장점 중에서 절대 빼놓을 수가 없는 거, 식당에서 직영으로 재료를 가져오는 농장이 있어요. 그래서 거의 모든 채소, 허브 다 거기서 나오는 걸로 씁니다. 원하는 거 심고 키워서 쓸 수가 있고, 수확했는데 맛이 별로다 그러면 바로 거름으로 줘버리고, 완전 친환경이죠. 그래서 한국 기후에서 키우기 어려운 재료들 아니면 다 직접 기를 수 있다고 합니다. 자급자족을 한다는 게 참 긴 호흡으로 요리를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요리의 출발점이 다른 식당이다, 그런 인상이 있습니다. 기가스 와인도 좋습니다. 일단 글라스 와인 다양해서 이것도 좋은 장점이 되고요. 페어링이 5잔에 15만원이거든요. 그래서 거의 코스랑 맞먹는 가격인데, 주량이 약하다든지 가격이 부담이 되시면 한 잔 정도만 소믈리에 추천받아서 드셔도 식사 굉장히 만족스럽게 드실 수 있습니다. 기가스도 일단 소믈리에님 설명 너무 좋으시고 추천도 잘해주셔서 원래는 한 잔 정도만 마시고 가야지 했는데, 사람 일이 그렇게 생각대로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건강이 왜 이렇게 술이 안 좋은 건지 모르겠습니다. 응? 새콤하게 허브 주스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릇이 뭔가 좀 귀엽죠? 조개 위에는 딜이라고 연어랑 자주 같이 먹는 허브의 꽃입니다. 주로 줄기랑 잎부분 많이 먹는데, 근데 꽃을 낸다는 것도 참 기가스다운 부분이고요. 새콤한 주스 맛이 나는데 거기에 북방조개 들어가서 단맛 살짝 보태주고 식감도 넣어줍니다. 허브 주스라고 해서 처음부터 허브 세게 쓰면 어떡하나 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요. 정말 그냥 산뜻한 과일 주스 마시는 느낌으로 나왔습니다. 식당의 국적 불문하고 최근에 많이 보이는 채소 중에서 한련화라고 있습니다. 꽃의 이름인데 실제로는 잎만 따서 장식용으로 주로 쓰는 풀이고요. 근데 기가스에서는 한련화를 잎도 쓰지만 꽃도 통째로 넣어놨고, 거기에 한련화 에센스까지 들어가서 한련화 하나를 완전히 다 먹는 느낌을 줬습니다. 접시가 아이디어도 좋고 구성도 좋고 맛도 좋습니다. 뭔가 좀 단백질이 허전하다는 생각이 드실 수는 있는데 잠깐만 기다려 볼게요. 한치가 구워져서 나왔습니다. 백합, 바질, 레몬크림, 그리고 소금에 절여서 훈연한 돼지 머릿살이 조금 들어갑니다. 뭔가 재료들이 완전 중구난방 같죠? 오징어 나왔다가 허브 나왔다가 베이컨 나왔다가, 근데 정말 균형이 딱 맞게 잘 지어진 건물처럼 구성이 잘 되어 있다는 느낌을 주는 접시입니다. 음식이라는 게 한 가지 재료만 먹으면 심심해지는 부분이 생기죠. 그런 심심한 부분들을 정말 절묘하게 재료들이 서로서로 커버를 다 해줍니다. 딱 적당한 양으로 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고, 온도감, 식감 뭐 하나 빠지는 거 없고요. 그냥 먹어도 맛있고 와인 곁들이면 또 그거는 그것대로 잘 맞고 완성도 좋은 접시였습니다. 지금까지는 주스가 들어간다든지 에센스가 들어간다든지 해서 깔끔하게 나왔는데, 이제부터는 소스에 크림, 지방 이런 것들이 슬슬 섞이면서 점점 표현이 더 진해집니다.
이번 접시는 고등어고 새콤하게 절여서 약간 남미의 세비체 같은 느낌으로 나왔습니다. 사실 설명은 에스카베체라고 설명을 들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에스카베체라고 하면 재료를 좀 튀기거나 하고 나서 새콤하게 절이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 고등어는 뭐 그 정도로 불에 익어있는 느낌이 많이 나지가 않아서 불보다는 식초에 익은 느낌이 더 많이 나서 제가 느끼기에는 세비체 느낌? 그냥 제 의견입니다. 이것도 맨 처음 나왔던 조개 접시처럼 고등어가 막 엄청 존재감을 뿜어내지는 않고요. 그렇다고 허브가 막 주인공 역할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짜임새가 좋다는 말씀을 계속 드리는 거고요. 재료들이 서로 연결이 잘 되고 각각이 딱 필요한 만큼만 향이나 맛을 보여주고, 예를 들면 타라곤이 들어가서 살짝 스파이스를 주면 또 옆에서 딜이 상큼함을 또 살짝 보태주고, 그게 또 오이 향으로 이어지고, 이런 티키타카들이 너무 균형이 좋고요. 그 양을 조절하는 감각도 대단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빵이 나왔습니다. 아까도 언급을 했지만 그릇이 참 뭐랄까 푸근한 인상이 있습니다. 조개 요리가 하나 더 나왔습니다. 생합, 육즙 많은 조개살이 그대로 들어가고, 조개 짠맛을 버터 소스가 살짝 감싸주고, 천혜향으로 느끼함을 눌러주고, 허브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버터 달달해서 좋고요. 조개가 염도가 생각보다 짱짱한데 그거를 적당하게 눌러줘서 균형이 맛있게 잡혔습니다. 생선 요리가 나오고요.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채소랑 해산물이 많이 나오죠. 해산물이 대체로 제주도 주변에서 올라오는 게 많습니다. 추자도라든지 마라도라든지. 이 민어도 마라도에서 잡혀서 올라왔고요. 크기가 되게 좋습니다. 14kg짜리라고 하고요. 이 접시가 나오기 전에 셰프님이 고추 자랑을 한번 하고 가셨는데 어감이 좀 이상하기는 한데, 아무튼 고추를 태워서 이상한데, 아무튼 풍미를 끌어올리고 올리브유에 절여서 그걸로 소스를 만들었고, 민어 숙성도 되게 오래 했는데 10일 넘게 했거든요. 그렇다면 일반적인 숙성은 아닐 것 같고, 보통은 숙성이 길어지면 살이 풀어지는데 이 민어는 살이 엄청 쫀쫀하고 탄력이 있습니다. 고추가 내는 훈연향이나 신맛이 정말 산뜻하고요. 버터도 부담스럽지가 않고 줄다리기가 팽팽하게 잘 되는 맛이 나고요. 고추 매운맛을 정말 상쾌하게 쓴 접시였습니다. 또 한 번 조개가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가리비가 나왔네요. 접시 생김새만 보면 산뜻한 요리가 지금 나와서 좀 어색하게 느껴질 수가 있는데, 먹어보면 이 소스가 은근히 무겁습니다. 소를 우려낸 육수가 엄청 끈적하게 들어갔고요. 앞에 나왔던 거에 비해서 이 접시는 당근, 생강, 마늘처럼 한국에서 상대적으로 친숙한 향채소를 많이 썼습니다. 가리비는 일본식 쿠시하게 튀김 느낌으로 살짝 튀겨냈는데, 그래서 식감도 좋고 온도감도 좋고 소스 남기는 게 아깝게 느껴지는 그런 접시였습니다. 차근차근 쌓아 올리던 진한 맛을 이제 드디어 마지막으로 강하게 때려주는 메인이 나왔습니다. 치즈와 노른자로 진한 질감을 클라이맥스를 찍어주고요. 여기 파이는 파스닙이라는 뿌리채소로, 한국도 연근, 우엉, 당근 이런 뿌리채소 많이 먹는데 파스닙도 사포닌향 좋은 채소라서 그런 쪽 좋아하시면 꼭 드셔보시면 좋겠습니다. 모수에 가보시면 우엉으로 만드는 타르트 타탱이 나오거든요. 그거랑 좀 비슷한 뉘앙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채끝은 일주일 정도 숙성해서 나왔고요. 채끝이 잘 뽑히면 씹을 때 과일처럼 육즙이 막 터지는데 딱 그 느낌이고, 온도도 잘 맞고 조리가 잘 됐습니다. 고기 육즙, 치즈, 파이의 고소함 이런 것들을 강강강으로 때려주고 거기에 레드와인을 한 잔. 산미도 좋고 채소향도 좋은 레드와인이랑 맞춰서 기분이 좋은 페어링이 됐습니다. 첫 디저트는 치즈와 배가 나왔고요. 가을도 아닌데 배가 나와서 좀 특이하다고 생각을 했고, 프랑스에서 유명한 블루치즈 중에서 푸름당베르라고 있는데, 푸름곰팡이라서 푸름당베르는 아니고 아무튼 맛있는 블루치즈를 산뜻하게 상큼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블루치즈는 냄새 때문에 좀 하는 경우가 많은데 어쨌든 맛있으니까 사람들이 블루치즈를 먹는 거잖아요. 그 맛있는 부분만 싹 모아서 내고 불편한 부분은 많이 쳐내고 부드럽게 나왔습니다. 메인 디저트입니다. 여러가지 과일을 샤베트와 크림과 콤포트와 등등등 형태를 여러가지로 표현을 해서 한꺼번에 담아서 냈습니다. 서울 미슐랭 중에서 아직 안 먹어본 곳들 찾아보다가 크게 기대 안 하고 방문한 식당인데, 여기를 왜 이제 방문했을까, 이런 데를 왜 아직 몰랐을까 생각이 들 정도로 음식이 조화롭고 구성이 좋은 식당이었습니다. 오픈된 주방에서 셰프님들 열정이 앉은 자리까지 차분하게 전달되는 느낌도 좋고요. 소믈리에 추천으로 마신 와인들도 다 좋았습니다. 살짝 덜 화려해도 내실이 탄탄한 코스 즐기고 싶으시면 이 가격대에서 꼭 추천해드려야 될 식당 기가스였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